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세법 14번째 시간이고요. 소득세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소득세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인세이고 국세이면서 직접세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개인에 따라서 부과하는 인세이고 국세이고 직접세이다. 개인 단위별 과세이다.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를 하고요. 열거주의 과세이고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42% 7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인데 다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초과 누진세율 및 비례 세율 두 개의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신고 납세 제도로서 과세기간이 이제 1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과세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소득세의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종합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이게 5월 달에 부과하잖아요. 5월 달을 보면은 그 길에 프랑카드로 많이 붙어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뭐 이런 거를 5월 달에 보면은 많이 붙어 있어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요것은 한꺼번에 종합으로 한꺼번에 합산하여서 부과를 하게 되고 분리과세 종합소득 중에서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일부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 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뭐 아르바이트? 알바 같은 거를 생각을 해서 알바 같은 거는 그냥 그때 세금을 떨구고 그 다음 해 5월 달에 뭐 세금 신고 안 하잖아요. 그때 그냥 떨궈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어떤 일부 소득에 같은 경우는 받을 때, 소득을 지급받을 때, 그러니까 그 소득에 대한 그 세금은 이 사람이 내는 게 아니죠. 알바생이 내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 원천 징수 한 사람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자가 원천 징수해서 냄으로써 납세 의무가 그냥 종결되는 것이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그럼 분류과세라고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위에 있는 사업, 근로, 이자 이런 것들 이외에 다른 거란 얘기죠. 이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소득의 발생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로서 두 가지가 있죠.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이제 분류과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총 8개 소득 중에 6개 소득은 종합과세에 들어가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소득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를 하면서 아예 이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것이 분리과세 이렇게 된다 알아두시고 과세기간은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요. 예외는 사망 또는 이제 출국 이렇게 있는데요. 사망은 사망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될 것이고 국외 이전 같은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장기 거주로 인하여 나가는 거죠. 해외로. 그럴 때에는 출국한 날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용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여기 183일이라는 것은 그 365일 중에 그 2분의 1 초과하는 날짜거든요. 이게 183이라는 게. 그래서 1년 중에 절반을 넘게 이제 국내에 한국에 있었다거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주자에게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다만 5년 이하 거주한 외국인은 국외 발생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 이것만 과세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외 발생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한다. 5년 이하 거주 외국인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하고 국내, 국외는 아니라는 거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사업소득을 보겠습니다. 사업소득, 임대업을 말하는 거겠죠.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는 전세권, 임차권 같은 부동산상의 권리, 이것의 대여죠. 임대니까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범위를 보자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다. 부동산의 대여,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 또 기타 부동산 관련 임대사업 소득 이렇게 이제 보자면 부동산의 대여다. 그러면 등기 여부에 관계 없고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나 건물, 무허가 건물도 가능하고 지상 정착물 이런 거 모두 포함합니다. 무허가, 지상 정착물 모두 포함한 그것들의 대여, 빌려줌으로써 소득이 발생하겠죠. 그 소득을 부동산의 대여로 인한 발생한 소득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 대여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대여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기타 부동산 관련 임대사업 소득이라는 것이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 대가를 받는 행위. 타인의 담보물로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 대가를 받는다. 이런 거는 이제 기타에 들어가는 거고,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뭔지 연상이 잘 되시죠? 건물 옥상에 광고판 설치하고 그에 따른 돈을 받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은 소득. 원래 대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원래 판매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일시적 대여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밖에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모두 다 이제 이게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채굴, 광산 같은 거죠.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여기까지도 모두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소득, 작물 생산에 이용되는 전답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이고요. 작물 생산에 이용되는 전답의 임대소득, 비과세. 다음에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지만 고가주택이라면 과세합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이것은 과세하고, 또는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역시 과세합니다. 이거 제외니까 과세겠죠. 그 다음에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을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요. 다가구는 한 개의 주택. 구분 늑이 경우라면 각각을 한 개로 봅니다. 각각을 한 개. 공동 소유의 주택이라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우선 보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보지만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들이 합의하여 한 명을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했다면 또 이제 그 사람의 소유로 그냥 봅니다. 전대 또는 전전세는 당해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당해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합산을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총 수입 빼기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 금액 빼기 필요 경비가 소득 금액인데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겠죠. 그렇지만 총 수입 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고요. 총 수입 금액이라는 것은 연간 임대료, 그리고 간주 임대료, 연간 관리비, 보험 차익, 요것을 모두 더한 금액이 총 수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임대료를 더하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를 더하는데,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일반 부동산 상가 같은 일반 부동산이라면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말합니다.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이나 전세금, 이와 유사한 것을 간주 임대료로 보고, 만약에 주택이라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계산을 합니다.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또는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의 경우에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여기에다 더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40m 이하 소형 주택 또는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는 주택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 관리비 수입이라는 것은 관리비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받은 금액 중에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이런 것들만 계산하게 됩니다. 공공요금 제외하고, 그러니까 관리비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받는 돈 있잖아요. 그 돈 중에서 공공요금 제외하고 청소비, 난방비 이런 것들만 여기에 관리비에 들어간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보험 차익이라는 것은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았을 때 실제 복구에 쓰인 지출 외에 돈이 남는다. 차익이 남는다면 그것을 수익으로 보고 여기다가 이제 넣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보겠습니다. 분리과세의 주택임대소득의 사업소득 계산 시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자라면 필요경비를 총 수입금액의 50%로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의 소득이다, 소득금액이다 하는 것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50%로 계산해서 뺍니다. 총 수입 금액의 50%로 계산해서 필요경비 빼고 또 200만 원을 추가로 빼준다. 미등록자,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자는 이렇게 계산하고, 주택임대사업으로 이제 등록한 자라면 필요경비를 이번에는 총 수입 금액이 60%로 계산해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400만 원을 차감을 해줘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의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총 수입금액에서 60%를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 원을 추가로 더 빼준다. 예, 등록자는 400만 원을 더 빼준다. 미등록자는 200만 원을 더 빼준다. 그리고 미등록자는 50%, 등록자는 60% 조금 더 빼주네요. 임대사업 등록자가. 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결손금 공제.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타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타소득금액에서. 자, 1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공제합니다. 상가 임대업 시에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공제하지는 않고 다음 해에 공제해 줍니다. 상가에다가. 상가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를 합니다. 좀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 손을 봤다는 거겠죠?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타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고요. 빼준다는 거죠. 손해 봤으니까 빼주고,
이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는 아니하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만 공제하고 상가 임대업 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공제하지 않고 다음 해에 상가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뭐 소득세랑 부동산 임대소득이라서 그렇게 크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냥 한 번만 보고 넘어가는 거고, 앞으로 이제 양도소득세가 큰 게 있죠. 양도소득세가 영상이 몇 개가 나올 건데, 양도소득세 앞서서 가볍게만 그냥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세법 14번째 영상 소득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